원래 메타버스는 단순히 기술 혁신과 신산업 혁명을 넘어서 미래 인류 생활 양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화두로 떠오른 용어입니다.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인데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의 나 또는 디지털 세계 속의 자아인 디지털 미가 현실 속의 나를 대체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아바타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메타버스의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의 대표적 지적 정보 사이트인 빅딩크는 최근 보도를 통해서 컴퓨터 과학자인 루이스 로젠버그 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로젠버그는 미 공군에서 최초로 증강현실 시스템을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젠버그의 말에 따르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합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디지털 세계에서 교감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현실감의 변화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젠버그 씨의 말에 따르면 2030년이 도래하면 메타버스의 세계와 같은 가상현실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배 세력은 일반 대중이 진실된 뉴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 간의 관계를 포함해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인상을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류는 미디어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 세력의 경우 이러한 일반 대중의 삶을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국적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전파해서 사회적 분단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이러한 위험성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증강현실의 경우에는 소매점에서 고객의 취미와 기호, 소비 경향, 연간 수입, 소유한 자동차, 그리고 집의 크기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서 모든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로젠버거 씨는 이러한 증강현실이 결국 우리 인간의 현실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문명사회로 불렸던 공유와 체험의 세계를 급속히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독자적인 데이터의 버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자신의 신념에 맞추어서 커스텀화된 뉴스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편견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공장소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를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증강현실의 시대가 오면 이것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증강현실 속에서 확장된 세계의 거리를 걷다 보면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더 강화시키는 컨텐츠로 가득 찬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신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증강현실이 만든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증강현실 속의 생활만을 즐기게 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의 실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BTS는 콘서트도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에서 가상 공연으로 열었습니다. 이 콘서트는 세계 동시 접속자만 270만 명을 기록하면서 메타버스 경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타버스와 아바타라는 용어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30년 전 한 과학소설 작가가 소설 작품을 통해서 창시한 개념입니다. 미국의 SF 작가인 닐 스티븐스는 1992년에 펴낸 장편소설 스노우 크래시를 통해서 메타버스 아바타를 서사 전개를 위한 핵심 개념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은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를 빌려야만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은 현실에서는 마피아에게 빚진 돈을 갚고자 피자를 배달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렇지만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뛰어난 검객이자 해커로 활동합니다. 이 소설은 발표된 이후에 수많은 정보기술 업체 개발자들과 경영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린든랩에서 2003년 출시해 세계적으로 히트한 온라인 가상현실 플랫폼인 세컨드 라이프는 린든랩 창업자인 필립 로즈데일이 이 소설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개발했습니다. 레리 페이지와 젠슨 황의 경우에도 영감을 준 책으로 이 소설을 꼽았습니다. 특이점이라는 개념은 물리학에서 부피는 0으로 수렴하고 질량은 무한대로 커져서 블랙홀이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뤄져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을 지칭하는 말로 미래학자인 레즈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통해 처음 사용한 개념입니다. 2016년 은퇴하기로 했던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특이점의 실현을 위해서 경영 현장에 다시 남겠다고 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2045년경이 되면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특이점 시대의 AI는 직관과 감정 등 인간 고유한 것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학자인 안토니오 네그리는 그의 책 제국을 통해서 제국주의와 식민질서 그리고 소비에트의 장벽이 무너진 지금 제국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경제문화적 교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제국의 핵심 주체는 특정 국가가 아닙니다.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초국적 기업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초국적 기업이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업 국가의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화 로보캅에 등장하는 기업 OCP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그 당시의 지배자인 웨인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타이렐 코퍼레이션의 경우도 일종의 기업 국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존하는 기업 가운데 이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가 주도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들은 국가보다 속속들이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기업이 소유한 개인정보의 양은 이미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용자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 그리고 소비 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등 플랫폼 사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업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성향과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패턴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국가 간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는 전 세계인을 하나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는 거대한 권력이 됩니다. 이처럼 기업 국가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거대 독점 자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각종 업무 처리가 고도로 자동화할 미래를 장밋빛으로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인간이 임금노동에서 벗어나서 자기개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IT의 본거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 또는 테크노 막시스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기술 덕분에 기본소득을 받게 되고 임금 노동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자본주의 생산력이 높아져서 모두 고급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에서 화려함과 테크노라는 말이 추가됐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라지고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유토피아 사회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거대 독점 자본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또 다른 시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넓은 영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제국주의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제국을 만드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이것은 네그리가 제국의 핵심을 기업과 자본의 흐름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영화 로보캅의 이야기처럼 그동안 정부의 영향이었던 공권력 그리고 시민의 사생활 곳곳에 침투해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대 로마는 제국이 확장되면서 식민지로부터 풍성한 재화와 끝없는 노예 노동력이 유입됐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향락과 사치에 몰두하면서 로마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전하는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면으로 긍정적이고 어떤 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고민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증강현실을 비롯한 가상현실 기술처럼 인간성에 대한 이해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